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양산 영축산 남쪽 기슭 해발 1081m 산세 아래에 천년의 시간을 품은 사찰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15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곳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현판 글씨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는 글씨는 이곳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전해주죠. 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사찰의 풍경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마음도 자연스레 차분해집니다. 통도사의 중심인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일반 사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지 않고 대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통도사 영각 앞 자장매가 가장 먼저 계절을 알립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살아온 홍매화가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면 산사 전체의 생기가 더해지죠. 흔들리는 매화가지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그 모습마저도 이곳의 또 다른 풍경이 됩니다. 경내를 벗어나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면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마음속까지 맑게 씻어주는 듯합니다. 담 너머로 보이는 단청과 아직 눈이 남아있는 영축산 능선은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순간을 조용히 보여주죠. 그리고 통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 무풍한 송로입니다. 100년은 좋게 되었을 노송들이 자연스레 터널을 이루고 걷는 동안 기분 좋은 상쾌함을 전해줍니다. 곁을 흐르는 계곡물 소리와 함께 이 길을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통도사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구례에는 3월이 되면 산수유꽃이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을 전체를 노란빛으로 물들이며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조용히 깨워주죠. 처음엔 여리게 피어오르다가도 어느새 더 깊고 단단해진 색으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답니다. 가끔 봄눈이 머무는 날이면 노란 산수유꽃 위에 하얀 눈송이가 살포시 내려앉고 노랑과 하양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정겹고도 특별합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처럼 느껴지죠. 구례 방곡마을역 산수유 꽃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물든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만히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살랑이는 봄바람과 따뜻한 햇살 덕분에 괜히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방곡마을을 지나 하위마을과 상위마을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마을들이 노란 꽃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산수유꽃 축제장에 도착하면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끊이지 않는데요. 누구나 이 아름다운 봄의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나 봅니다. 현천마을에 늦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노란 산수유꽃이 둘러싼 저수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그 사이로 복수초가 얼굴을 내밀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이 풍경은 쉽게 마주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랍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 보면 눈 쌓인 산수유가지 위로 솜처럼 포근한 눈송이들이 차곡차곡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얀 이끼폭포마저 설경 속에 어우러져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맑은 파란 하늘 아래 몽실몽실 떠있는 흰 구름,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노란 산수유꽃. 그 뒤로는 아직 눈이 남아있는 지리산 봉우리가 묵묵히 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인 매화. 모진 겨울을 견뎌낸 매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모습으로 꽃을 피워냅니다. 섬진강의 맑은 물결을 품은 채 그 자태는 유난히 고운 빛을 띠고 있죠. 광양의 봄 향기를 따라 매화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보면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봄 그림 같습니다. 햇빛을 머금은 홍매화는 더욱 선명한 붉은 빛으로 봄을 속삭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이 마을의 활기를 더해주죠. 자연스레 청매실 농원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길 닿는 곳마다 매화가 피어있어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됩니다. 소박한 담장과 돌계단 그리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 순간 자체로 봄의 기록이 됩니다.
줄지어 놓인 장독대 풍경도 인상적인데요. 검은 장독과 매화, 그 대비가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봄의 색으로 가득 찬 공간임을 말해줍니다.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며 매화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보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속에서 봄의 기운이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합니다. 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계절, 그 시작을 매화가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죠. 청매실 농원 한가운데 자리한 초가집은 풍경의 운치를 더해주는 아늑한 쉼터가 되어주고,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진 이곳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기에 좋은 공간이랍니다.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봄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울창한 대숲 사이를 거닐면 매화 향기와 대나무의 싱그러움이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와 화사하게 피어난 홍매화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또 하나의 특별한 봄 풍경입니다. 이렇게 광양 매화마을의 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에 다가온답니다. 봄이 오면 경남 하동 화계면 일대는 분홍빛으로 가득해집니다. 화계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이어지는 약 5에서 6km의 길이 벚꽃으로 가득해지죠. 하동 십리벚꽃길은 양옆으로 늘어선 수백 그루의 왕벚나무가 봄이면 커다란 꽃터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벚나무들은 오래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무는 자라고 이제는 머리 위 하늘을 가릴 만큼 풍성한 꽃을 피워 걷는 이들을 맞이합니다. 벚꽃이 절정에 이르면 마치 분홍빛 터널 속을 천천히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도 걸어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죠. 이 길은 단순히 꽃이 예쁜 곳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봄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벚꽃잎이 살랑이며 흔들리고 햇살은 꽃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순간에는 마치 봄눈이 내리는 듯한 장면이 펼쳐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셔터 소리가 더해져 이 계절의 한 장면이 완성됩니다. 이 길은 홀레길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그래서인지 연인들의 발걸음도 유난히 많은 곳이랍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벚꽃 너머로 푸른 야생 차밭이 펼쳐집니다. 분홍빛 꽃과 싱그러운 초록빛 차밭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죠. 끝없이 펼쳐진 하늘까지 더해지면 계절의 절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쌍계사 주변으로 가면 연두빛 새싹과 노란 개나리까지 더해져 풍경은 마치 수채화처럼 부드럽게 번져갑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 장면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지리산 자락 깊은 곳, 천년의 시간을 품은 화엄사의 봄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경내에 울려 퍼지는 봄의 풍경 소리. 그 맑고 은은한 울림을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화엄사는 544년 백제성왕 때 창건된 사찰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워진 곳이죠. 이후 신라의 자장율사와 도성국사를 거치며 사세를 넓혔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뒤 벼감선사에 의해 다시 중건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국보인 각황전을 비롯해 웅장한 목조 건축과 석등, 그리고 3층 석탑이 오랜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능선과 어우러진 이 풍경은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을 전해주죠. 그리고 봄이 오면 각황전 옆으로 은은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세월을 견뎌온 홍매화, 바로 화엄매입니다. 화엄매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자라온 나무이고, 그래서인지 굽이진 줄기와 가지마저도 세월의 깊이를 품고 있죠. 햇살이 스칠 때마다 꽃잎의 색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요. 선명한 붉은빛에서 다홍빛으로, 어느 순간은 검붉은 색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매화를 흑매라고도 부릅니다. 경내 곳곳에도 봄은 가득합니다. 동백과 들꽃, 그리고 연두빛 새순들이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죠. 대나무 숲길로 발걸음을 옮기면 세상과 한 걸음 멀어진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맑은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자연스레 사색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화엄사의 봄은 화려하기보다는 깊습니다. 지리산과 나란히 서서 천천히 그러나 조용히 스며드는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구례 지리산 치즈랜드로 향하는 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길가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있죠. 치즈랜드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지리산 치즈랜드는 자연 속에서 치즈 체험과 목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넓게 펼쳐진 초지와 완만한 언덕 풍경이 특히 인상적인 공간이랍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선화인데요. 봄이 되면 수만 송이 수선화가 햇살을 머금고 피어나 마치 노란 카펫을 펼쳐놓은 듯 언덕을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살랑이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환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잠시 멈춰 서 있으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수선화 길을 따라 완만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확 트이면서 구만제 호수가 고요하게 펼쳐집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그 주변을 감싸는 초록 들판과 봄꽃들. 자연이 정성껏 그려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언덕 위에는 돗자리를 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가족들은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기도 하고 연인들은 서로의 사진을 남기며 각자의 봄을 기록합니다. 언덕에 오르고 난 뒤 조금 더 걸어보셨으면 하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완만하게 이어진 언덕길을 따라 정상에 있는 작은 정자까지 오르는 길입니다. 정자에 서면 지리산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 아래로는 구례의 들판과 마을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꽃 사이를 오가는 나비와 무당벌레 같은 작은 생명들도 만나게 되고 목장에서는 양들에게 건초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답니다. 복슬복슬한 양들이 다가와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웃음을 안겨줍니다. 지리산 아래 펼쳐진 초록 언덕과 노란 수선화 물결. 이곳의 봄은 화려하기보다는 맑고 그래서 더 오래 깊이 기억에 남는 풍경입니다. 경남 합천과 산청의 경계에 자리한 해발 1113m의 황매산.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이곳은 온통 진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철쭉 군락지가 산능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면서 말 그대로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꽃밭이 되죠. 해가 뜨기 전 아직 공기가 차가운 이른 새벽, 철쭉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산을 오릅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산 아래로는 은은한 운해가 깔리고 그 위로 진분홍 철쭉이 나타나죠. 마치 수묵화 위에 색을 얹은 듯한 풍경이랍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1군락지부터 4군락지까지 이어집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어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특히 3군락지에는 철쭉 나눔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봄을 누릴 수 있답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키보다 높게 자란 철쭉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요. 꽃에 둘러싸인 채 걷는 기분은 마치 분홍빛 파도 속을 거니는 듯했죠. 바람이 불면 꽃잎이 일렁이고 햇살이 스치면 능선 전체가 반짝입니다. 전망 데크에 오르면 탁 트인 황매평원이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진분홍빛 능선과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 이어지는 웅장한 지리산 자락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풍경이랍니다. 철쭉 사이로 조용히 자리한 황매산성은 오랜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듯한 존재감을 더해주고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계절이 한 장면 안에 어우러집니다. 황매산의 봄은 화려하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묵묵히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내어주는 산이죠. 봄이 한창일 때 밀양에 있는 위양지에는 하얀 이팝꽃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고즈넉한 저수지 위로 비친 꽃의 반영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답니다.
이른 아침에 잔잔한 물안개가 수면 위를 부드럽게 덮으면 완제정과 입합꽃의 모습이 더욱 몽환적으로 펼쳐집니다. 위양지는 신라시대의 농업용수를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백성을 위한다는 뜻에서 위양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답니다. 농사를 위한 물길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봄이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품은 공간이 되었죠. 저수지 한가운데 자리한 완제정은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정자입니다. 그 주변으로 늘어선 나무들과 흐드러지게 핀 입합꽃은 마치 한방눈이 가지 위에 내려앉은 듯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갓 지은 하얀 쌀밥처럼 포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합이라는 이름도 그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입합나무뿐 아니라 왕버들 그리고 노란꽃 창포까지 더해지면 위양지의 봄은 한층 더 다채로워집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싱그러운 초록빛이 마음까지 맑게 씻어줍니다. 가끔은 이곳의 주인처럼 자유롭게 노니는 새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바람마저 조심스레 스쳐가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자연이 조용히 말을 건네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위양지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저수지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5개의 작은 섬 그리고 그 중심에 완제정과 입합꽃이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동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하는 완제정은 낮은 담 너머로 스며드는 풍경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한 장의 사진이 된답니다. 위양지의 봄은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곁으로 스며듭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꽃냥기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심 한가운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이곳은 초록과 꽃으로 가득한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울산하면 산업 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인상은 자연스럽게 달라지죠. 과거 오염으로 힘들었던 태화강을 오랜 시간 정성껏 복원한 끝에 지금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인지 이곳의 풍경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5월이면 꽃냥기비와 수레국화가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강렬한 붉은 꽃향기비 군락 사이로 푸른 수레국화가 포인트처럼 자리하면서 마치 거대한 꽃바구니 안을 걷는 기분이 든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꽃길이 넓게 조성돼 있어서 생각보다 붐비지 않아 여유롭게 걸으며 사진을 담기에도 좋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들조차 오히려 도시 속 정원이라는 특별함을 더해주죠. 맑은 하늘에 강바람까지 더해지면 걷는 내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그리고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십리대 숲으로 이어지는데요. 강변을 따라 약 4km 넘게 펼쳐진 대숲에는 수십만 그루의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초록빛 터널을 만들어내죠. 댄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그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더해지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꽃과 강, 그리고 대숲이 어우러진 도시 속 공원의 풍경. 이곳에서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연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답니다.